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나 또 제자리 걸음이네. 뭔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라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싹 벗어날 수 있을지 아주 속 시원하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 번쯤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시죠? 도대체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이유로 뚜껑이 열릴까? 왜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이랑 엮여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진짜 답답하고 진이 쫙 빠지잖아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이거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반복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 아주 명확한 지도를 같이 한번 펼쳐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6가지 단계를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고통, 도대체 왜일까요? 두 번째, 융의 그림자, 숨겨진 자아에 대해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불교의 카르마, 행위의 흔적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 통합인가 초월인가. 다섯 번째로 영적, 심리적 수행의 함정들을 짚어보고 마지막 6번째로 진정한 치유의 순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 반복되는 고통, 왜일까? 서양의 융심리학과 인도 불교 철학. 어떠세요? 언뜻 들으면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른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사실 이 둘은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을 뿐이죠. 그 핵심 문제가 바로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인간의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둘 다 반복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긴 한데요. 먼저 융의 심리학은요. 도대체 왜 나라는 사람은 자꾸 같은 관계, 같은 감정을 반복하는 거지? 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심리적 렌즈로 접근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왜 우리 존재 전체가 이 똑같은 집착과 윤회를 반복하는 걸까? 하는 아주 거시적인 존재론적 렌즈로 묻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인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2. 융의 그림자, 숨겨진 자아. 자, 이제 우리 눈에 심리적 렌즈를 한번 딱 끼워볼까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말한 그 유명한 그림자라는 녀석의 진짜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그림자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뭔가 내 안에 어둡고 악하고 막 영화에 나오는 빌런 같은 그런 나쁜 본성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그림자는요, 단순히 우리가 현실에서 인정하기 싫거나 상처받기 두려워서 그냥 무의식 저 밑바닥으로 꾹꾹 눌러 담아버린 말 그대로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기 거부한 내면의 조각들에 불과해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스로 난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자기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를 엄청나게 억압합니다. 또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욕망을 밀어내고 겉으로 늘 강한 척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무의식에다 꽁꽁 숨겨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억압해둔 감정들은 혼자서 얌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살아남아서 결국 다른 사람한테 그 화살을 쏘아댑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난히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꼴보기 싫어한다거나 남들은 그냥 넘길 작은 일에 막 급발진하게 된다면?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의 그림자가 아주 격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하나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작동한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마치 우리의 심리적인 업보, 카르마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억지로 쑤셔 박아둔 그 감정들을 똑바로 마주보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나쁜 상황이나 이상한 사람들을 자속처럼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심리적인 쳇바퀴에서 평생 못 내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3. 불교의 카르마, 행위의 흔적.
자, 심리적 렌즈는 잠시 빼두시고요. 이제 인도 철학과 불교가 가진 존재론적 렌즈로 싹 바꿔 끼워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다른 차원에서 파악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카르마라는 단어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나세요? 보통 전생에 지은 몹쓸 업보라던가 하늘이 내리는 천벌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카르마의 원래 뜻은 그냥 행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누가 위에서 우리한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즉 인과관계의 흔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카르마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도미노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그냥 아주 찰나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물면서 어떤 의도가 되고요. 그 의도는 결국 밖으로 표출돼서 우리의 행동이 되죠. 그런데 이 행동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미세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들이 겹겹이 굳어지면 진짜 고치기 힘든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들이 뭉치고 뭉쳐서 마침내 나의 거대한 카르마가 되는 겁니다. 결국 카르마는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소나 돼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영혼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함에서 튀어나온 집착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다시 카르마를 쌓아서 결국 나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패턴이 이번 생, 내 삶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이 끔찍한 사이클 자체를 윤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이 사슬을 아주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것, 즉 초월 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4. 통합인가 초월인가? 자, 이제 방금까지 살펴본 융의 심리학과 불교의 철학, 이 두 가지 틀이 서로 어떻게 부딪히고 또 각자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눈에 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같이 보시죠. 이 두 철학을 나란히 붙여놓고 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융의 그림자는 문제의 원인을 무의식적인 억압으로 봐요. 그래서 그 목표는 내 안의 조각들을 주워 담아 자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통합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마는 어떨까요? 문제의 원인을 끝없는 집착으로 보고 그 목표는 아예 자아라는 껍데기 자체를 벗어 던져버리는 해탈, 즉 초월해 줍니다. 상처받은 나를 예쁘게 꿰매서 하나로 만드는 것과 아예 나라는 집착 자체를 허공에 훅 날려버리는 것 어떠세요? 이 둘이 향하는 종착지가 정말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림자는요, 여러분 내면의 무대 뒤 커튼 뒤에 몰래 숨어있는 배우와 같습니다. 도대체 저 배우가 왜 저기서 혼자 화를 내고 울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달래주는 게 바로 그림자 작업이에요. 하지만 카르마는 다릅니다. 카르마는 그 숨겨진 배우가 매일 밤 아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대사를 읊으면서 연기하고 있는 그 낡은 극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카르마 수행은 뭐냐? 바로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삼류 극본을 쫙쫙 찢어버리고 아예 무대 밖으로 걸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5번째 섹션 5. 영적 심리적 수행의 함정. 이 두 가지가 정말 훌륭한 도구이긴 한데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만 너무 꽂혀서 맹목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우리가 진짜 치명적인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방향에 따라서 빠지게 되는 함정도 다릅니다. 먼저 내면 아이를 어루만지는 심리적 그림자 작업은 끊임없이 나는 왜 화가 날까를 묻습니다. 당연히 위로받는 느낌, 즉각적인 치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영원히 내 상처, 내 과거, 내 기분만 파고들면서 끝없는 자기 집착의 늪에 허우적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윗바사나 같은 불교식 명상은 이 감정은 어떻게 일어났다가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거든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진짜 최고지만 잘못하면 이 분노는 다 가짜야 허상이야
이러면서 내가 당장 직면해야 할 현실의 진짜 아픈 상처를 교묘하게 외면해버리는 이른바 영리한 감정 회피로 빠질 위험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함정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겪는 지독한 가난이나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를 두고 전부 다 내 전생의 카르마지 뭐 하고 뭉뚱그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그냥 회피해 버리는 핑계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내 안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오로지 심리적인 그림자 문제로만 분석하려고 들면요. 인간은 왜 살고 왜 죽는가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영적 갈증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6. 진정한 치유의 순서. 자, 이제 이 서양 심리학과 동양 철학이라는 거대한 두 퍼즐 조각을 하나로 딱 맞출 시간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위한 완벽한 로드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이 두 철학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루고 있는 레벨이 다를 뿐이에요. 진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첫째, 일단 내 무의식 속에 처박혀 있던 억압된 그림자들을 꺼내서 너덜너덜 상처받은 내 자아부터 단단하게 치유해줘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둘째, 마침내 내 자아가 충분히 건강해지고 강해졌다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애지중지 치유한 자아에 대한 애착마저 부드럽게 스르륵 놓아버리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치유된 나마저 내려놓는다. 이 순서가 완벽한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두 세계관을 합친 아주 선명한 로드맵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내 안에서 꿈틀대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알아채고 억압된 내면을 찾아내는 심리적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삶을 계속 갉아먹는 그 지긋지긋한 반복극번의 패턴, 그 근원이 되는 집착을 찾아내는 거죠. 이 모든 걸 내 안에서 아름답게 통합해낸 다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그 끈질긴 집착마저 허공으로 훅 날려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완벽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미치도록 답답하게 만드는 그 반복되는 고통,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보기 싫다고 외면해버린 억압된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손에 쥐고 절대 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입니까? 이 둘 중 내 문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진정한 치유와 해방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